전형적인 성공한 사장님. 보세요. 내가 손님에게 무릎 꿇었더니 가족이 행복해지더라. 이수기 누나에게 무릎 꿇었더니 가족이 행복해지더라 이거 아니에요? 손님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행복해진다면 무릎 꿇는 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뭘 그걸 못할 일이 있겠어요. 예, 제가 10년 금방 지나간다. 하도 신혼 초에 제 인생의 가장 바쁜 시절입니다. 그때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지금보다 행사가 더 많고 그때는 또 연예인은 다 부업을 갖길 원해요. 왜냐면 언제 우리가 수입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근데 나는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하는 거야. 하는 것마다 처음에 피자집에서 망하고 또 등심집에서 망하고 저쪽 미사리 쪽에 카페가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내가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망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씩 들어가는 건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빚이 없는 날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우와 정말 빚이 없다. 빚 없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 중간에 또 사기도 당하고 IMF도 겪어봤고 이것도 겪어봤고 다 겪어봐가지고 야 싸게도 먹을 수 있고 비싸게도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집 하자. 그래서 중국집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손님 하나하나. 여러분 그 장사 한번 해봐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장사. 그거 우리가 제일 얄미운 게 뭐냐면 유산슬. 유산슬은 해삼을 얇게 썰어가지고 만든 요리인데 그걸 시켰는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가 지금 시끈시끈 아파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병원에 갔다 와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유산슬이라는 건 해삼 불린 거로 만든 건데 거기서 뭐 딱딱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부부가 다시 옵니다. 네. 부부가. 그래서 꾹 참고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한 200만 원 견적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 와서 3시, 4시 와서 먹고 이걸 까나가겠다. 말도 안 돼. 네. 계획적으로 오는 것 같아. 아니 정말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그냥 잘못해서 커져서 이러면 나는 일단 불안하잖아요. 그러는 거 하면은 또 어떤 날은 나도 몰랐어요. 우리 지배인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르고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에 그 벨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슨하게 돌아가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안 나고 찌지근하게 바람이 이렇게 송풍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덥냐 이거야. 주인 들으라고 하는 주인들이 서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음식값이 비싸지도 않은데 이게 에어컨이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음식을 팔 수 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 만에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집어넣고 했어요. 나중에 저를 불러요. 당신 내가 참 까다로운 놈인데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끝까지 기분 안 나쁘고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야. 야,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대. 그러더니 자랑이라고 얘기. 이제 그 친구들하고 뭘 해서 계속 그 사람이 와줬어요. 무슨 체육 감독인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저 곱하기 20배로 잘하는 사람이 임미숙 씨. 그건 손님 하나하나를 붙들고 얘기를 해주고 뭐가 어떠니 같이 얘기하고 힘들거든요. 내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손님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랑 뭐 일맥상통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어느 날 빚을 다 까고 손님은 줄 쓰고 지금도 이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내가 몸을 낮추고
하면은 안 되는 건 없답니다. 진정한 성공 사례. 예, 대단하십니다. 예. 뭐 어쨌든 가족들, 내가 뭐 망했던 부분이 있지만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럼요. 그 사람들한테 굽히고 이걸 한 거잖아요. 혈기왕성하게 나만 내 자존심만 내세웠으면은 그럼요. 뭐야 이렇게 하고 진짜 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동치미 식구들도 가족들 생각해서 내가 진짜 사회에서 꽉 참았던 기억들 분명히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예. 많이 안 참을 그럴 거예요. 것 같죠. 예. 저 엄청나게 참아요. 오. 네, 제가 이제 한의원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투자 조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한 달 정도 공중에 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역세권에 좀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거의 건물주도 아니고 그 건물 관리인이 대양은에서 계약을 하는데 너무나 경우가 없더라고요. 자기네가 해줘야 될 건 하나도 안 해주고 우리가 해줘야 될 책임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같이 그때 한양방 병원을 이제 그 유원장이 형이 여기는 좋으니까 여기는 좀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도 아니고 동업이니까 또 나 때문에 거기도 병원을 같이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 참았어요. 근데 그때 제 와이프도 있는데 와이프가 놀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비굴할 정도로 참나? 그러다 이제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해서 거기서는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건 아니겠나 일어나서 나오니까 와이프가 되게 민망했던가 봐요. 항상 자신감 있는 남편이 밖에서 저렇게 계약할 때 비굴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근데 저는 만약 저 혼자였으면 안 참았죠. 근데 이제 제가 외벌이니까 제가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도 형님처럼 25년 동안 한의원 20년이 좀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는 일요일도 쉬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빚을 다 갚고 나서 하늘 한번 봤어요. 야 이제 빚 없는 하늘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때 이후로 5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빚이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으니까. 아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삶에 지치고 고단함에 아내의 어떤 그 얘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은 비굴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비굴해서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는 그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맞아. 근데 사실 남자들은요 다 그런 경험 다 있어요. 그럼요. 없는 것 같고 자존심 센 것 같고 큰 소리 그럼요. 치지만 아내한테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치지만 다 무릎 꿇는 저도 이불 속에서요 화병이 날 정도로 발로 차고 내가 왜 참았지? 그럴 정도가 너무 많아요. 화병이 나서 그때 확 들이댈 걸. 이불 속에서 진짜 맞아, 이불 속에서 이불킥을 하죠. 막 화가 나는데 수도 많은데 그 화병 나는 게 많은데 기억이 안 난다. 또 화가 나는데 기억이 화가 안 나. 나는데 그게 여기가 기억이 없어. 지금 기억이 안 나. 그 화병 난 게 그게 좋으신 되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기억에 남아 있으면 화에다 기억에다가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몸이 살아내려고 화만 지우는 남겨놓고 거죠. 기억은 없으니까 목사님, 이게 금방 사더라고. 저는 다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까지. 원장님은 감당이 되니까. 나는 그 두 개가 있어도. 기억이 다 살로 간 것 같아요. 화가 살이 되었다. 나는 정말 10년 전, 15년 전 다 기억해.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니 진짜 사회생활하면서 뭐 남자분들 얘기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참는 기억이 어떻게 없겠어요. 사장은 사장들을 참는다 그러고 또 그럼요. 직원은 직원들을 참는다 그러는데 야. 잘 참았다. 내가 그때 진짜 하고 짜증났지만 돌아오는데, 아유. 잘 참았다는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 예. 사실 아나운서를 좀 준비를 처음 했었는데 계속 번번이 떨어져서 한 2년 정도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다 못해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종교도 없는데. 종교가 없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막 26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홈쇼핑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저기를 꼭 들어가야 내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홈쇼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나운서만 공부를 하다가 들어가니까 판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들어가서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방송을 하니까 온 가족 다 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배님이 저한테 말을 안 주면 전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같이 들어갔는데.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안 보이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일부러 안 준 거구나, 멘트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못해서 안 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날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방송을 잘 못하니까 안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온 가족 다 보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손도 나오지 않고 막 이러면 엄마 아빠가 가슴이 막 메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홈쇼핑을 계속 보고 내가 못하니까 계속 보고 밤에 정말 홈쇼핑을 틀고 잤어요. 계속.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이제 화장품 이제 방송을 들어가게 됐는데 업체분이 이제 원하는 쇼호스트가 있었어요. 그 쇼호스트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쇼호스트가 그날 몸이 아파서 같이 들어가게 된 제가 메인을 맡으려 하니 업체에서 너무 불안해하면서 방송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홈쇼핑 쪽에서 막 설득을 해서 그래도 한 1년 정도 된 신입이니까 한번 믿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정말 막 땀이 막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쓰러질 때까지 막 팔았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막 그랬더니 그날 다행히 막 비가 오는 날이어가지고 저와 상관없이 매출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평상시보다. 그 다음부터 그 업체가 저만 찾는 거예요. 어머나. 사실 그게 화장품이 좋은 호스트인 거야. 대기업 화장품이 아니라 약간 작은 회사의 화장품이었는데 정말 약간 사장님이 깐깐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항상 저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랬는데 제가 딱 메인을 맡고 매출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 견뎠던 시간이 정말 한 1년 정도 되나 봐요. 맨날 편의점에서 맨날 이렇게 정말 저녁도 못 먹고 들어가가지고 뭐 먹을 거 사들고 가서 잘했었어 그때. 그리고 1년을 그렇게 하다가 비 오는 날 그 화장품의 대박과 함께 조금 홈쇼핑에서 뭔가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그래서 그렇게 잘 홈쇼핑 참았네. 생활을 조금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홈쇼핑 생활이 힘들어요. 연구실랑 사는 게. 아유 연구실에 저는 힘들지. 쇼호스트로서의 생활이 훨씬 더 조영우 씨랑 살면서 조영우 씨랑 살면서 삶이 참 힘들구나. 이게 쉬운 일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얘기한다. 정말 24시간 홈쇼핑을 봤던 때가 훨씬 더 마음이 아, 편안했어요. 지금이 더 힘들구나. 지금은 힘들죠. 네. 성규현 씨는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좀 많이 잘. 네. 근데 저는 진짜 잘 참는 편인데 참아서 좀 득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제의가 들어오잖아요. 출연 섭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사실 보통 가기 전에는 뭐 이렇게 출연료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그냥 알아서 주겠지? 약간 이런 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갔어요. 가서 끝나고 이제 얘기를 꼭 해야지 하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혹시 기분 나빠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부를 건데 안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부르는 거예요. 아 진짜 요번엔 진짜 도저히 안 돼.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는 계속 가면 내 출연료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건 남는 것도 없어. 갔어요. 또 갔는데 또 막상 가면 뭐 말을 못 하겠어. 피디님 얼굴 보면 또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괜히 밑보에서 잘리면은 그치. 진짜 아깝잖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또 가서 얘기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뭐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빠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좋은 얘기 하는데 거기다 대고 돈 얘기하기가 또 내 말이. 고마우면 출연료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꼭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한 게 5년을 했어요. 그래 원래 대박이다. 100년 하는 거잖아. 100년이지. 아니 어찌됐건 내가 근데 왜 용기를 가졌는지 알아요? 손님처럼 하는 제가 왜 거야. 용기를 가졌냐면 손혜 선생님은 지금 30년째 얘기를 안 한대요. 출연료 얘기를.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10년도 금방이잖아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서 더 좋아지네.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참는 얘기만 했는데 마지막에는 좀 속 빵 터지는 얘기 한번 해요. 할 말 진짜 못 참고 딱 확 다 쏟아부. 제가 얼마 전에 이태리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 같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매치기도 있고. 근데 여기 딱 골목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종이로 그림을 깔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친구랑 얘기하고 하면 바닥을 안 보고 가잖아요. 그걸 밟고 지나가면 그걸 100유로를 내놓으라는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보가 없이 갔는데 친구들은 딴 데 뭐 쇼핑을 간다 그랬는데 저는 그 두오모 성당 근처를 너무 해질 때 보고 싶어서 나는 그거 보고 올게. 그러고 혼자서 너무 행복하게 거길만 보면서 두 바퀴째를 걷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그걸 밟았나 봐요. 그 친구들이 이제 남자애들이 따라왔어요. 너 이거 밟았어. 그런 거였어. 그래. 그랬더니 돈을
50유로 내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깎아줬네. 그때부터 너무 황당해갖고 정말 오랫동안 나한테 없었던 뭐가 나왔어? 내 안에 그 아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아이에게 욕을 3분 동안. 근데 거기가 또 영어 잘하잖아. 또 영어 또 유학 갔었어. 영어로 욕을. 근데 거기가 두오모 성당인데 내가 성당인데 거기 전체가 그 돔 형태고 사람들이 많은 정말 관광객이 많은데 내가 말을 하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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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욕이 와우 와우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팍 하고 난 다음에 걸어갔는데 저한테 너무 기분 좋음이 온 거예요. 생전 처음 욕을 했는데 3분이나 하셨어요. 근데 이거 자질이 있잖아. 소질이 있었던 거고. 아니, 다 욕은 아니었지만 너 뭐야부터 이제 너 이름이 뭐니 이런 것까지 다 나간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은 그런 걸 당하면 너무 기분 나빠서 친구 만나면 나 완전 진짜 이래야 되는데 기분 다운되지.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욕을 했어. 이러면서 이제 완전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나를 뭔가 누르려는 좀 거대 세력이나 이런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참지 않고 좀 빵 터뜨렸던 기억이 있으세요? 서수진 마담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저질러 우리를 대신에 저 저질러. 속 시원하게 저희가. 우리가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그냥 욕쟁이로 끝나는 거잖아요. 3분요. 네. 금방입니다. 제 얘기는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 제 안에 분명히 그 아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잘 숨겨놨어요. 오, 저도 뭐 숨겨놨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 그 아이를 한번 제가 꺼내봤어요.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뭐 프로그램 이제 MC를 하고 있을 때예요. 처음 MC를 맡은 거예요. 그랬는데 굉장히 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카메라 뭐 화면 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처음이니까 얼마나 못 하겠어요. 그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MC를 봤던 분이. 너 내가 좀 많이 MC 하는 거 좀 많이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 밥이나 먹을까? 이제 이러면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연예인은 절대 사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완전히 철통 방어를 하고 있을 때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조금 괘씸하다고 생각도 했었을 무안하고. 거예요. 네, 그렇게 7개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개편이 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 씨 생방송 3분 전인데 수진아 하던 사람이 수진 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곧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꼬는구나. 네. 비꼬아. 그래서 막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 어린 마음에 욱 열받아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생방이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긁으니까. 네. 아니 언제부터 수진 씨라고 하셨어요? 우리 수진이 하다가 지금 여자 꼬시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와 정말 해도 너무하시다. 아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자 꼬시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대놓고 다 얘기를 했어. 근데 분은 풀렸는데 눈물이 안 그치는 거예요. 어떡해. 감정 조절이. 네, 감정 조절이 안 되죠. 23살인데. 네, 그래가지고 눈은 시뻘게. 그리고 눈은 부었어. 근데 이제 진짜 1분 남겨놓고 막 다시 화장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설수진입니다 하면서 눈을 시뻘개가지고 눈병 환자처럼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은 더 같이 했어요. 어머. 다음에도 네, 너무 어색하게. 개편을 넘겼네요. 아니, 그러니까 얘를 바로 자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상하게 되니까 바로는 못 자르고 네, 그 방송국을 그다음에 한 3년간 출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 너무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것도 그게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어렸던 나이에 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많이 참고 그러면 살았던 다시 것 그 시절로 같아요. 돌아가면 참아요? 밥을 먹었겠죠. 맛있는 밥을 먹었겠죠. 밥을 맛있게 먹었겠죠.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네. 자, 저희가 뭐 참고 안 참고 맨날 이게 참아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안 참아서 좋은 일이 생길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늘 그게 문제란 말이죠. 저에게 늘 밝은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 목사님의 강의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짧은 강의 속에 대한민국 화병이 우리 동치미 프로를 통해서 그냥 싹 없어질 줄로 장경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이게 행, 심, 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사실 안 맞아요. 사실은 사, 심, 행 이게 맞습니다. 그럼 왜 사심, 언행을 언행, 심사라고 말을 바꿔서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언행은 나타난 거잖아요. 이거를 현상이라 그래요. 이 심사는 감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타내는 걸 먼저 말하는구나. 이게 나타내려는 성향이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은 화장을 안 했는데 밖에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요. 아침을 안 먹었는데 나와라 그러면 나가요. 그러니까 화장은 보이고 밥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게 낫다고 말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사가 이게 그냥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어요. 생각. 한문으로 써보면 이렇게 써질 수 있게 생각. 꼭 맞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만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각도 있어요. 사각도. 사각이 있어요. 요 생각과 사각 사이에 자각이 있어요. 자각. 네. 요게 나예요. 요 자각이. 나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쩌면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는지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이 세 갈래 길이라는 게 삼거리에서 사갈래 길도 되겠지만 생각의 길이냐 자각의 길이냐 사각의 길이냐 요거를 내가 결정한다는 게 내가. 네. 그러니까 생각이 생사를 만들고 생심을 만들어요. 생심이 뭐가 있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살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사심이 있겠죠. 사심이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머무르는 건 괜찮은데 미움이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바꾸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은 생심해요. 그럼 이거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럼 요건 뭐냐? 괴로움, 슬픔, 우울 요런 것들이 쌓이면은 안 되는데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는 고여도 괜찮아요. 문제는 요것이 흘러가는 게 고이면은 어디서 고이냐? 심에서 고이거든요. 이게 심에서 고이면은 고인물은 썩어요. 썩으면 파리 모기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화병은 흘러서 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고여가지고 이게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은 흘려보내라. 그런데 우리가 분이라는 말을 할 때 분자가 이 한문이 참 신기한 게요. 나눌 분의 마음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뭘로 나뉘었냐? 이게 내 마음이 이 심이 생심으로 는 건 이리 가도 괜찮고 이리 가도 괜찮아. 생심 아니면 자심이니까. 문제는 요것이 왔을 때, 이 사심이 왔을 때 요 갈등을 느낄 때 요거를 쫓아가면 결과에 후회가 남아요. 사심을 쫓아가면 사각, 사심, 사언. 그러니까 언어를 들어보면 이제 저 말이 생언인지 사언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요 놈을 행동으로 가면은 이제 후회가 되고 요 놈을 따라가 행동으로 내보내면은 보람이 남아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살아간 삶을 뒤돌아봐서 내가 참 보람되는 게 많다. 그러면 생심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참 후회되는 게 많다. 그러면 사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뉠 때 내가 자각이 결정하니까 내가 이거를 잘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심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생심을 사심으로 꺾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왔는데 그거를 사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각이 와도 그거를 생심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원장님. 원장님 정말 내가 원장님 사랑해요. 그러면 뭔 심이에요? 생심이죠. 생원이에요. 원장님 사랑해요. 원장님. 근데 나 원장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살을 좀 조금만 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원장님이 그냥 받아들여요. 예, 빼고 있어요. 눈이 아니, 그냥 그 말을 왜냐면 내가 생언으로 했으니까 받아들여요. 근데 죄송해요. 그 뭐요? 살 빼가 이렇게 하면 이게 탁 꽂히는 순간 살 빼라는 말은 좋은데 탁 기분이 내가 확 나빠. 맞아요. 요 생언이 나한테 사언으로 탁 와버리는 거예요.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갈 수도 있고 목사님은 무슨 날씨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아 누구 보고 살 빼라는 거요? 당신이나 빼 해가지고 딜이 받아져요. 자 이것을 그나마 그렇게 해서 흘러가면 괜찮은데 이놈을 품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송에서 날 보고 그런 말을 했다고 계속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을 딱 쐈을 때 활을 딱 쏘면 피하면 되잖아요. 피하면 돼요. 그 활이 활이 아니라 말을 딱 쐈을 때 안 들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냐. 나도 그래 그냥. 근데 이놈을 내가 딱 꽂아요. 그놈이 이놈이 꽂혀가지고 계속 거기서 이제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에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계속 이게 쌓였다가 이게 바로 참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야 되는데 못 흘리고 계속 참으면. 그런데 그거는 또 괜찮아. 나한테 쏜 거니까. 20년 전에 쏜 걸 또 그놈을 꽂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부간에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언제? 20년 전에! 왜 20년 전에 화살을 지금 갖다 꽂냐? 다 지나간 거야. 그래. 남자들 기억 못해. 남자는 기억도 안 나. 그래, 맞아. 자기 혼자. 예를 들어서 그게 또 사람마다 상처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부가 처음 살다 보면 막 맞춤 동안에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해요. 가서 눈에 진정해 가버려. 이렇게 화를 했어요. 그리고 한 30년 살다 보니까 마누라가 진국이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 진짜 난 행운아야. 왜? 근데 당신 만나서 하는 게 행운하지. 그러면 그래 여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한 30년 살다 보니까 마누라가 진국이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 진짜 난 행운아야. 왜? 근데 당신 만나서 하는 게 행운하지. 그러면 그래 여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라고 당신이 30년 전 화살을 지금도 꽂고 살아요. 물론 화살 꽂은 남자가 잘못도 맞지만 그걸 계속 꽂아놓고 사는 여자는 잘한 거냐 그 말. 맞아. 제발 부탁이니까 생각도 못하는 걸 혼자 화살을 꽂지 마라. 이게 그냥 말뿐만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옛날 것이 괘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게 그분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괴롭다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걸 내가 못하고 그놈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살고 있냐 이 말이.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꿀 게 뭐냐면 누가 뭔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면은 생이니까 내려보내고 안 좋은 말 하면 이거 바꿔버리자.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리자.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겠지라고 바꾸자. 우리나라는 사과가 많이 나는 데가 대구죠, 대구. 예산 뭐 이런 데 사과 많이 납니다. 일본에 사과가 많이 나는 데가 있죠. 네네, 아오모리. 아오모리가 우리나라 대구처럼 사과가 많이 나는데 사과가 막 열어 가지고 수확하려고는 잘라해. 시속 300km 태풍이 불어버려.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우수수수 사과가 다 떨어져. 90%가 떨어져. 전부 망했다. 하늘도 무심하지.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원망할 때 한 사람만 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만 저것들은 왜 안 떨어졌지? 다 떨어진 사과를 볼 때 한 사람만 저것들은 왜 안 떨어졌지? 몇 개 남아있는 게. 10%가 남아있었어, 10%가. 그러니까 다 떨어진 사과를 볼 때 이 사람만 붙어있는 사과를 본 거야. 그때가 마침 그 입시철이었어, 입시철. 대학 입시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그 사과를 따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냈냐. 엄청 비싸게 팔면 되겠다. 300km 태풍에도 안 떨어지는 사과. 야, 대박이다. 이놈 먹으면 대학 가붙습니다.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마케팅. 와. 예를 들어 사과 하나가 1,000원이라면
하나에 10,000원씩 팔아버린 거야. 10,000원도 더 하지. 더 해도 된대. 왜냐면 어차피 그 사과는 다 먹는 사과가 아니잖아. 누구만 먹으면 돼요. 수험생만 먹으면 되잖아. 지금 뭐 1,000원이 중에 10,000원이 중에 대학이 붙는다는데 그 사람은 10분의 1 수확을 가지고 90% 떨어진 것을 복구한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러는 사람이 있고 말이 그렇지.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봐서 그래요. 근데 그 관점이 사관이라는 거죠. 생관은 아니죠. 여러분 숲을 가만히 보세요. 아름다워요? 추해요? 다 맞아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아름다워요? 추해요? 다 맞아요. 문제는 내 눈이 어떤 쪽으로 열렸냐.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던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뭐 해라? 참아라. 그 왜 참으라고 했냐? 요거기 때문에 그래. 사분이기 때문에 사분을 참아라.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면 네가 백날 근심을 던다.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언뜻은 힘들어서 그만두죠. 맞아요. 힘들어서 그만둬요. 그러면 힘드는데 그만 다니는 사람 뭐예요? 분을 참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참다가 성질이 확 나버리면 그만둬버린다고.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분을 못 참아듣기. 사실은 이혼도 내가 볼 때는 뭐 안 맞아서 하죠. 안 맞아서 하기에는 어느 계기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 계기가 뭐냐? 분을 못 참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의분은 괜찮아요. 좋은 분이니까. 그러나 악분은 가슴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땜이 되기 전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냥 그리고 살살 얘기를 해서 부르세요.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은 좋은 걸 참아야지 안 좋은 걸 왜 참냔 말이야. 여보, 당신 나 나가라고 할 때 나 너무 섭섭했어. 뭐 진짜 좋은데 그 말은 하지 마라.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자꾸 얘기해서 아, 저 말은 우리 아내한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될 거를 그 안 좋은 걸 계속 쌓아놓고 훌륭하다고 하지 마라. 그건 훌륭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다. 물을 고이게 하지 말듯 생각을 고이게 하지 마라. 거의 정신적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살살 흘려보내시고 그저 가라앉히려면 좋은 감정들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의 삶에 막 사랑과 기쁨이 폭탄처럼 터져나오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